일단 프린트물 7페이지 보시면요. 배열 수식합니다. 계산 작업, 배열 수식 들어가서 자 공식을 또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대입하는 방법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출제 요인인데요. 우선 그 표의를 이용해서 성별로 순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I3부터 I5 영역, J5 영역에 구현했거든요. 이 부분. 근데 성별이 조건이에요. 성별. 성별이 뭐냐면 남자냐 여자냐. 이 순위는 나중에 스몰 때문에 쓸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이거 구할 거거든요. 일반 함수부터 좀 설명드리면 자 일단은 이 스몰 함수는 범위 콤마 k거든요. 그래서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 이 일반 함수 공식. 그리고 레프트 함수는 우리가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을 했죠. 이것은 뭐 우리가 좀 써봤던 함수고요. 성별이 조건인데 여기서 MW 찾기 위해서는 참조 범위 요거 잡을 때 선수 코드에서 그 코드의 첫 번째 자리 이 선수 코드를 말해요. 요 자리 요 한 개만 추출해서 조건을 찍을 이 주소하고 여러분들 비교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그 요게 선수 코드만 잡아주면 이 M이라는 데이터가 요 가서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분적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한 개만 다 추출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거 가지고 새로운 야를 참조 범위로 쓸 거거든요. 그리고 조건은 요걸 찍을 거예요. 조건에서 주 찍을 때 요거 위에 거. 자, 거기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조건을 검사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하실 때 레프트 써가지고 선수 코드 범위가 참조 범위거든요. 그러면 배열 수식에서는 일반적인 주소가 참조 범위 배열로 바뀝니다. 이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항상 참조 범위는 고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떨어진 이 범위는 다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꼭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범위는 기록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 말은 선수 코드에서 한 개만 추출한 값으로 참조 범위를 써서 M이 그 참조 범위 가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거예요. 어떤 작은 값? 기록이. 제일 빠른 기록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첫 번째로 제일 작은 값은 제일 빠른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나중에 스몰 할 때 K 값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 주식 공식이 함수명이 들어가고 if를 쓰는 경우입니다. 함수명 스몰 써야 되고요.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원래는 두 번 닫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두 번을 닫아주면 K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요 범위에 가서 숫자를 찾겠죠. 기록을. 거기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야 되는데 K 값을 안 넣으면 야가 대기 상태죠. 그래서 콤마 찍고 K 넣고 갈로 닫아줘요. 두 번 닫아주면 K가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는 기록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구할 거거든요. 그때 요 K는 어떤 주소를 찍어야 되냐면 얘를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공식이죠. 서머를 썼을 때 배열 수식 공식. 그다음 이것을 말로 써놓으면
일단 자동 채우기는 우리가 저번 주에 왼쪽 주소를 찍었을 때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때는 열만 고정인 거야. 위쪽 주소 찍었을 때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행만 고정이 됐거든요. 한 F4키 3번, 야는 2번. 자, 그래서 혼합 참조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조건에 쓸 참조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 고정.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해야 될 게 sum을 쓰고 if 다음에 갈로 2번 열고 left 함수 써서 선수 코드 범위에서 왼쪽에서 한 개만 다 추출할 거예요. 그럼 선수 코드 범위에서 한 자리만 다 나오겠죠. 야를 새로운 참조 범위를 쓸 거고 이꼴 위쪽 셀 주소와 같은 것을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야 여기로 가서 직구와 같은 것을 찾습니다. 그어서 콤마 계산 범위죠. 기록 범위를 잡아주면 같은 행에 있는 기록 데이터야 가는 거죠.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기록 범위에 가서 요 기록 중에서 왼쪽 셀 주소는 K 값을 의미하거든요. 그 주소를 찍을 거야. 1 주소부터 찍을 거야. 1. 그럼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겁니다. 근데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방 고정돼. 야가 K 값을 의미한다 보면 돼요.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넣을 건데 제일 처음에 I 3셀에 가서 넣어하시고 스몰을 쓰는 거죠. SM만 쳐도 스몰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if 쓰고 갈로 원 열고 조건 1 가로 시작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 범위만 잡아주면 못 찾으니까 왼쪽에서 한 개를 추출한 값으로 참조 범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프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프트하고 L2만 쳐 나오죠. 그 다음에 범위는 선수 코드 범위를 잡아줘요. 그리고 항상 고정 F4키 한번 여기서 왼쪽에서 하나만 추출했을 때 바로 요까지로 이제 추출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이제 요 앞에 거만 야만 추출되겠죠, 그죠? 요것으로 참조 범위를 쓰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꼴 같은 것을 찾을 건데 이 꼴 m을 찾겠다 이거죠. 요 야가 여기로 가서 그럼 m이 찍힌 주소를 찾는다라고. 자, 근데 야는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조선은 행만 고정입니다. F4키 2번 눌립니다. 요 가로는 조건 가로가 닫힌 겁니다.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법이죠. 그러면 기록에 관련된 부분을 구할 거니까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야도 고정. 원래는 갈로를 2번 닫지만은 스몰이나 라지 쓸 때는 K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몇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콤마 갈로 닫고 콤마 찍고요. K는 이 순위에 해당되는 게 K 값.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처럼 찍기 힘들면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로 내려오면 주소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왼쪽 셀 주소는 열만 고정하는 이유가 오른쪽으로 더 당길 거거든요. 왼쪽은 열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열만 고정이 돼요. F4키 3번. 그리고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시간 45분이 나오죠.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밑으로 당기면 끝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완성된 거죠. 자, 그래서 식으로는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여기 식이. 자, 이번은 표를 이용할 거고요. 여러분들 기록 내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기록 내라는 것은 요 기록 3분 안에, 3시간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3시간 안까지 들기 위해서는 3시간보다는 초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거나 작아야 되겠죠. 왜 이하를 쓰는지 이게 키워드입니다. 문제에서. 문제 보면 기록 내만 적혀 있지 이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것은 수험자의 목입니다. 그래서 1급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록 내라는 것은 이하를 써야 되겠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다음 인원수를 구하는 거죠. 개수입니다. 1이 들어갑니다. 1. if를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콤마 1이 들어갑니다. 별수에서. 그럼 조건은 여러분들 요 기록 안에 완주한 인원수를 구할 거예요. 이게 조건. 그러면 이 아가 참조 범위 가서 3시간 안에 드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셀을. 그러면 참조 범위 뭘 잡느냐? 요거죠. 기록 범위. 그죠? 여기서 3시간 안에 드는 셀을 찾는 거죠. 음. 찾아서 그의 개수를 세는 거야.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조건 1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기록 내라는 것은 기록 범위에서 기록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하를 써야 돼요. 시간이니까. 이런 수는 개수 구하는 거 아닙니까? 1입니다. 그럼 배열수식에서 여러분들 함수, 즉 if를 쓰는 경우죠. 함수명은 sum을 쓰고요. 가로 열고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 거죠. 가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장 가면 우리 쌤 왜 자꾸 가로를 강조했지? 이제는 알겠구나. 내가 자꾸 가로 때문에 에라. 그것 때문에 if 다음에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자, 그러면 조건은 기록 범위 안에서 참조 범위자가 요것을 잡고 고정입니다. 위쪽 셀 주소. 요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하를 씁니다. 3분이면, 3시간이면 3시간보다 같거나 작으면 기록 3시간 내에 들어왔다. 그 말이거든요.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는 카운트 올릴 거예요. 1, T값이죠. 1씩 올라가죠. 더하기 할 거니까 썸이니까. 그러니까 인원수 보이시는 거죠. 이것은 고정입니다. 참조 범위는 불변이 거의 다 고정. 위쪽 셀 주소는 고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면에서 여러분들 열이 고정되면 여러분들 참조로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지 행은 안 쳐다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열 잡아 당겨도 열이 고정 요거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열이 고정됐으면 야를 당겨봤자 야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 답안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야 주술 찍을 때 혼합 참조하셔도 되는데 상대 참조를 가는 게 편하죠. 근데 출판사 교재에서 이제 우리 책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행을 고정시켜 놨으니까 무조건 여기 정답으로 생각하는데 정답과 오답은 아이어를 체크하는 거예요. 풀려 있어야 됩니다. 어. 혼합으로 가도 되고 상대로 가도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면화 시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썸을 쓰고 갈로 열고 이제 이해를 할 때까지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알면 좀 스피드가 나을 겁니다. 갈로 올리고. 지금 이제 처음 푸는데 너무 빨리 나가면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자, 일단은 요게 조건 1을 넣을 건데요. 기록 범위를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고정. 왜 고정이냐? 또를 이기니까. 이하 넣는 이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점이죠. 수험생. 넣는 분들은 틀린 거죠. 자, 위쪽 주소 찍고 야는 상대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본합으로 가 관계없고 갈라도. 그러면 조건 1이 끝났다는 소리죠. 콤마 1이죠. 인원수니까 갈로 2번을 가져죠.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컨트롤 시프트
3명이 들어요. 옆으로 자동 치고. 그러면 3, 7, 12, 16. 이렇게 나오면 맞죠? 이렇게 답안 내놨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나갔습니다. 식으로는 영어입니다. 요 식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복습할 때, 이 부분 보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이거 보고 해야 돼요. 요거만 보고. 근데 답안 보고 하면 또 빚은 없죠. 그런 분들 뭐 시험장은 못 봅니다. 답안이 없으면 막 부들부들 떠는 분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그런 분들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계속 시행착오, 틀려보고 또 고치고 틀려보고 그러는 정 안 될 때 답안하고 비교하는 그런 학습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뭘 혹시나 잘못했으면 안 나온 분들은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하면 이제 체크하는 부분에서 답안을 보는 겁니다. 뭐별 이상이 없다면 이제 출제 유형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요. 배열 수식 이로 갑니다. 아, 쌤 배열 수식은 몇 문제 풀어야지만 감이 오는 겁니까 도대체? 어렵습니다. 몇 개 푸냐면요. 40개. 기출은 20회 분량. 1회당 2문제씩이고 20회 풀어줘야지 뭐 감이 옵니다. 고작 두세 개 풀어놓고 모른다고. 그게 당연히 모르죠. 뭐 천재입니까? 두세 개 풀어놓고 다 알게. 40개입니다. 제 말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40개 풀면 틀이 보입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헷갈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판매 출제용 2의 이번 문제입니다.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표상 가볼까요? 야, 그 다음 여러분들 M8 이런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교재에 있던 문제 제가 비슷한 걸 추출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참조 범위하고 여러분들 계산 범위를 굳이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해도 되고, 우리는 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하위 세 번째까지가 조건인데, 야, 무슨 말이냐? 조건 어떻게 내란 소리입니까? 문제 봤더만 판매 수량에서 판매 수량 범위 있어서 말이에요. 판매 수량 범위가 참조 범위로 쓸 거고요. 요 안에서 여러분들 하위로 세 번째 값을 구할 거예요. 까지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까지가 키워드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게 또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까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하기 전에 제가 1분 안 풀었죠? 그죠? 음, 1번 풀고 가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해.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위에 요거 안 했네. 이거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표 3에서 여러분들 판매 구분과 품목을 이용했어요. 판매 구분과 품목 두 개를 사용해서 표 2로 가서 여러분들 요것도 판매 건수도 개수입니다. 구분하고 여러분들 품목이 위에 거 이거거든요. 조건이 두 개예요. 그리고 조건이 두 개이고 건수니까 1이 들어가죠. if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 곱하기 1인데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1은 요거죠. 구분별 조건 1이고요. 레프트 함수 쓸 거고요. 왜 레프트 또 써야 됩니까? 이거 구분 신상만 찍혀 있잖아요. 근데 야가 참조 범위 가서 지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참조 범위를 만약에 판매 구분 야를 다 잡아줬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신상은 부분적 데이터입니다.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거만 또 추출한 값으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레프트를 또 써요. 두 개까지만 추출하면 됩니다. 거기
참조 범위로 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가 조건 1이고 조건 2는 품목 별은 여러분들 따로 함수 쓰는 거 없는 이유가요. 야가 조건 2로 갈 거거든요. 지금 저는요 이걸 조건 1로 하고 조건 2로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제가 왼쪽부터 할게요. 야는 조건 1, 위쪽은 조건 2로 가겠습니다. 바지는 그냥 잡아줘도 돼. 왜냐하면 품목이 참조 범위인데요. 따로 추출할 거 없잖아. 그래서 그냥 잡아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조건은 두 개고 개수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건수죠. 1인데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 1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if가 없으니까 배열 수식 공식은 sum 함수명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기랬죠.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거예요. 그냥 동시만족이기 때문에 곱하기. 자, 여기 공식이고요. 문제로 대입하면 이거죠. 썸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레프트 함수 쓸 겁니다. 자, 그리고 판매 구분 범위 물론 고정입니다. 계산 범위도 고정인 경우 계산 범위는 관계없죠. 판매 구분 범위 고정이고 왼쪽에서 두 개 갈로 닫고. 근데 처음 할 때는 가로를 잘 안 닫아요. 에라 뜨거든요. 왜냐하면 가로 닫아줘야 되죠. 이것을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꼴 왼쪽 셀 주소. 얘는 여러분 혼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른쪽을 당겼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문제거든요. 왼쪽은 세 번, 위쪽은 두 번, 열만 고정, 행만 고정. 그렇게 하고. 이제 적어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야는 F4키 세 번이나 뜻이. 갈로다. 조건이 끝났거든 여기까지. 곱하기 조건은 제가 무조건 가로로 묶기로 했습니다. 품목 범위 잡고 물론 고정입니다. 이꼴 위쪽 셀 주소 F4키 몇 번? 두 번. 갈로 이 조건 가로 닫기인가요? 그 다음 마지막 가로 닫아야 되죠? 그래서 두 번 열고 한 번 닫아줍시다. 여기 우리가 대입할 시기 한번 해보면 제5셀에 가서 여러분들 면하시고 자, 뭐 써야 됩니까? 성, S 함수명, 성. 이제 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발로. 조건일은 제가 왼쪽부터 할게요. 레프트를 쓰는 이유는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줘야지 매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레프트 가로 열렸다면 표 3에서 판매 구분 범위를 잡습니다. 얘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콤마 여러분들 좀 불러놓고 자, 그러면 새로운 참조 범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왼쪽 셀 주소 찍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왼쪽에서는 이제 열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나는 밑으로 바뀌었지. F4키 세 번, 열만 고쳐. 갈로 닫고. 조건 1 가로가 닫힌 겁니다. 곱하기 갈로 열고. 조건 2는 여러분들 바지 요걸 찾기 위해서는 가로 열었다면요. 자, 여러분들 품목 범위를 잡고 고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꼴 이쪽 주소 다시 지금 F4키 몇 번? 두 번. 발로 닫고 마지막 가로가 됩니다. 두 번 열고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우리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내렸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도 돼요. 밑으로 당겼다가 높이 이렇게 하고 관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결과는 넣어놨고요. 2, 3, 2, 4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고요. 잘 안 됐으면 이제 부은 거죠. 내가 뭐가 틀렸지? 확인하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고치시면 돼요.
그 출제용 이번에 2번 문제인데요. 데이터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아까 하다가 제가 모르고 했는데요. 그 판매 수량 요 범위가 참조 범위거든요. 요 안에서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하위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예요. 함수, 일반 함수에서 결과를 구할 겁니다. 그럼 추출되겠죠? 그럼 요 참조 범위에서 이 구했던 값이 여기로 가서 직걸 찾을 겁니다. 근데 까지는 하위가 나오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왜? 세 번째로 짱값을 구했잖아요. 그 값보다 구한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값보다 하위 세 번째 이내 안에 들어가려면 하위잖아요. 세 번째로 짱값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거기 요 하위 세 번째 이내가 맞습니다. 까지. 그래서 까지가 이내거든요. 상위가 나온다면 라지가 반대함수인데요. 상위가 나오면 상위 세 번째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위는 또 달라지죠. 왜 이상이 돼요? 상위 세 번째 값, 나 상위 탑 세 번째 값이야. 내보다 같거나 크면 니를 여기에 처음에 잡고 상위 세 번째 큰 값을 구했어요. 그럼 내보다 같거나 크면 형님 물어보시겠다 이거죠. 그 말입니다. 내보다 값이 같거나 커야 된다 이거죠. 최소 레벨이 숫자가. 그건 하위는 아니잖아요. 하위는 작은 값이죠. 하위는 내보다 참조점이 작고 하위 세 번째 값을 구했어요. 내보다 같거나 같으면 세 번째 값이죠. 작으면 두 번째, 첫 번째 값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하위 세 번째 이내 값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까지가 나왔을 때 하위가 나오면 이하로 비교해야 되고요. 야가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 라지가 나오면 이상세야 된다. 까지가 이내와 같습니다. 요 말도 같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인하고 까지는 틀리죠. 세 번째 그거하고. 그죠? 그래서 또 나왔대 가지고 또 이하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문제 파악이 덜 되는 거죠. 는 같다는 거죠. 얘가 아닙니다. 지금 요거죠. 그거 마시면 끝나는 거죠. 그것도. 그럼 판매 수량 범위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그 값, 이하 값을 찾을 거예요. 요 안에 잡아가지고. 이거 이하 값이네. 이렇게 찾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평균을 구할 건데 그 찾은 값에 대한 또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이 문제는 조건 1, 판매 수량 범위가 참조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하위 세 번째 값을 구할 때 써머리에 쓸 범위도 판매 수량 범위. 마지막 계산 범위도 판매 수량 범위. 그럼 판매 수량 범위가 몇 번 쓰이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 할 때 복사해 놓으면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일단 if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면 함수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 아닙니까? 요거부터 하셔야 되죠. 근데 이 공식을 모르면 이것을 몰라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요것은 아셔야 돼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 없으면 곱하기 계산 범위 그건 공식입니다. 가로에 또 두 번째 가로인데요. if 있으면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없으면 함수명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 닫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함수명은 에버리지 알겠습니까? 네.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판매수량 범위가 참조 범위 양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하값만 찾겠다 이거죠. 이 구한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찾겠다 이겁니다. 그럼 또 판매수량 범위 콤마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다 그 말이죠. 갈로 닫고. 요 뒤에 가는 왜 또 가로를 또 두 번 친 겁니까? 두 번째 가로는 여러분들 무슨 가로냐면 복권 가로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콤마 계산 범위. 계산 범위도 판별성. 요것을 넣어보세요. 갈로 두 번 닫는 거죠. 두 번 열고 자 그러면 요 식을 한번 넣어보면 자 옆에 가서 여러분들 요것은 고정을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 환경과 고정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면에서 여러분들 average if 쓰는 경우죠.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판매 수량 범위가 참조 범위인데요. 일단 잡아주고 조건을 쓸 참조 고정 안 해도 돼요. 사실 지금 하겠습니다. 한겹 자동차에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하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잘 복사해 놓으세요. 여기 있어. 여러분들 이해하니까 하위 몇 번째 이내니까 이해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small 갖다 붙이고요. 네, 똑같은 범위거든요. 판별식은 여기서 세 번째로 잠깐 바로. 자, 마지막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갖다 붙이고 또 계산 범위도 판매수량 범위가 평균을 구할 계산 범위. 자, 그럼 여러분들 if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 하나 넣으시고요. 갈로 두 번을 달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2가 넘쳐야 되죠. 결과적으로 여기 12 확인해 보시면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있냐면 그 출제 유형 2번에 2번 문제가 있는데 읍수로 여기 엑기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사 한번 출제 유형사 하면 나중입니다. 그럼 옆에 이동해서 배열 수식 3형. 자, 문제 파악을 좀 해드리면요. 부서, 별, 조건 힌트는 별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서 할 거냐? 부서별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할 건데요. 표 2로 가볼까요? 옆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올라가서 요거. 이게 결과를 구하는 이거죠. 조건이 뭐냐면 관리부만 따로 찾아가지고 업무 달성도의 데이터 값이 있죠. 얘를 골라가지고 골라와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럼 계산 범위는 업무 달성도 범위가 계산 범위고요. 왼쪽에 있는 부서 야 있죠, 야. 야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범위 잡아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게 참조 범위. 야가 지 것을 찾으러 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야를 잡아줘야 되죠. 딴 거 잡아줘 못 찾잖아. 근데 이거 잡아줄 테니까 네가 와서 네 거 찾아라 이겁니다. 그게 조건이란 소리예요. 거기 이제 순서가 참조 범위, 비교현산자, 셀 주소. 이게 조건인 순서입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일반 함수가 결합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출제형 3에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 포함된 문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건 조건 1이 부서별, 조건 1. 제가 별이 들어가면 배열 수식에서 조건 힌트를 했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하라. 그럼 야 계산 범위 되는 거죠. 업무 달성도 범위가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배열 수식만 먼저 보면 여기다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에버리지 왜 평균 구할 거니까 함수 에버리지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그다음에 조건 한 개밖에 없죠. 넣고 콤마 계산법이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법 공식. 그러면 조건 1을 나중에 부서별 요거 넣을 거예요. 근데 구했던 평균 값을 보니까 76.5가 나오면 76.5 다음에 점을 붙여라 이거죠. 글자.
이렇게 텍스트 함수가 나오죠.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가 등장하면 꼭 문제 안에 형식이 주어져요. 야가 나오면 무조건 야가 나와요. 야는 텍스트 함수는 인수, 인식이거든요. 인수 값을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형식은 쌍따옴표. 야는 엑셀에서 셀 서식 형식하고 동일하다. 그럼 인수 자리에 별수이 들어갈 거고요. 평균 값을 구해서 형식은 소점 첫째 자리 뒤에 점을 붙여라. 그 말이거든요. 다 숫자는 0으로 0.0 점 붙이겠다 이거죠. 야가 여기 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는 무조건 0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천달이 꼽은 게 0으로 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속에 글자로 대입하면 텍스트가 스타트입니다. 왜? 결과 구했던 값에서 이렇게 형식을 바꿀 거니까. 야가 배열 수식이 인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왔던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고 점을 붙일 거. 이렇게 결과를 낼 거예요. 그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유사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이 달라질 거고 부활 계산 범위도 달라지는 게 시험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는 소리죠. 그것은 우리가 제가 프린트물에 총 5문제, 10문제를 넣어놨잖아요. 이것만 풀면 합격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0개를 풀어야 되죠. 제가 배열 수식 기출 문제 올려드렸잖아요. 그 매주 제가 물어보는 거죠. 공부했습니까? 안 했어요? 본 적 있습니까? 보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봤으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우리 기출 문제 풀어봤습니까? 배웠던 것만. 꼭 풀어봐야 됩니다. 안 풀어봤다면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래도 풀기 싫으면 제가 강요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요.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K4셀에 가서 는 자, 여러분들 텍스트 들어갑니다. 발로 열고 인수 자리에 별식 구하러 갑시다. 업무 달성도 평균 구하러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 거냐면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지 AV 맞춰 나옵니다. 에버레이지 더블 클릭 if가 들어가는 경우죠. 발로 두 번 열고 조건이란 야를 찾기 위해서 참조 범위부터 잡아줘야 되죠. 부서명 범위 잡아주고 항상 고정. 그러면 잡았어. 그리고 비교인산자 같은 걸 찾겠다. 문자는 다 넌입니다. 같지 않다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문자 데이터, 주소 안에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면 넌 아니면 같지 않다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같다는 것 자체고 제점이 가려졌다면 위에 찍거나 찍고 내리거나 억지로 찍으면 넌 앞에 찍히면 에러 뜹니다. 밑에 찍고 올리거나 하나를 제2사 이거는 여러분 고정할까요? 혼합으로 갈까요? 말까요? 갈 필요가 없는 거 아시겠어요? 밑으로만 당기는 거잖아. 쌤 고정하고 혼합 참조를 하고 싶어요. 하도 됩니다. 그 대신 절대 행은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만 기억합니다. 혼합 또는 상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끝났어요. 콤마 계산 범위 if가 있으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 업무 달성도 평균을 구하는 거죠. 범위자 고양 고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갈로 두 번 닫는 거죠. 제가 꺼먹기 안 끝난 겁니까? 아이가 식 완료된 게 아니고 텍스트가 남아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평균이 나왔습니다. 형식 바꾸려고 합시다. 콤마 찍고 형식은 쌍따옴 붙이고 0.0 점 한글로 점. 이 쌍따옴표는 여러분들 셀 서식 우리 사용자 지정 형식처럼 정의하면 됩니다. 그냥 소점 첫째 자 엔터 치면 안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68.0 점 나오죠. 밑으로 잡죠. 여기 결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식을 넣었더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표를 참조해서 빈도수도 많이 나왔다는 함수거든요. frequency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부터 좀 설명드립니다. 이것도 일반 함수 안에 야는 배열 함수가 이게 배열 함수입니다. 배열 함수가 포함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 프리퀀시 함수가 참 재미있는 함수인데요. 특이한 함수라고 보면 돼요. 배열 1, 배열 2. 배열끼리 계산은 뭘 구하느냐? 빈도수. 그러면 야는 뭐냐면요. 뜻은 요거죠. 요것을 올릴게요. 여의 이 함수의 의미는 뭐죠? 이 함수가 나오면 꼭 다른 표의 구간이 등장합니다. 구간표가 있어요. 그럼 배열 2에서 이 구간에서 배열 1은 원본표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배열 1의 각 요소, 숫자줄 숫자죠.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를 많이 등장하는 수를 빈도수라 거든요. 여기서 구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할 때 배열 1과 배열 2를 바꾸면 안 되고요. 야는 또 특이한 게 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 범위를 먼저 잡고 수식을 작성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배열 수식은 여기 식을 넣고 자동 채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야는 배열과 배열끼리 한 방에 가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겁니다. 업무 달성도라는 구간표가 있습니다. 야는 60은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 전까지. 이 셋 인식하는 숫자의 범위는 60부터 69. 야는 70부터 이 숫자 79. 소수점까지 생각한다면 79.9입니다. 그래서 배열이를 야를 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표일을 참조했죠? 표일은 업무 달성도의 빈도수를 구할 거니까 업무 달성도 야가 배열일. 이 각각의 숫자 값들이 그죠? 이건 점수인데 이 점수들이 요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하냐 이겁니다. 60부터 69가 몇 개 있느냐 이겁니다. 개수가. 우리 빈도수를 먼저 연습 좀 먼저 해보고 텍스트 함수 형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야는 어떻게 하냐면 부활 범위를 먼저 잡고 따라 한번 해볼까요? 부활 범위를 다 잡고 특이하죠. 그리고 넌을 넣습니다. 넌. 우리 프리퀀시부터 먼저 한번 빈도수부터 한번 구하는 연습 좀 하고 완료를 할게요. FR만 칩니다. 그럼 프리퀀시 더블 클릭. 데이터 어레이는 배열일이거든요. 원본표에 있는 업무 달성도. 야, 고정하는 게 없습니다. 어, 고정하는 경우는, 있는 경우는 뒤에 여기 조건이 있는 경우, 옆으로 당길 경우는 고정하는데, 야, 밑으로 당기는 문제는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왜? 다 구할 건데. 여기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다 구해놨는데, 뭘 자동 채우기 해요? 야는 한 방에 싹 보이실 건데. 그래서 고정을 안 하는 거예요. 콤마. 배열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야가 구간 범위가 배열입니다. 갈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오, 잘 나오네. 이렇게가 보완함수예요. 그러니까 좀, 이때까지 했던 거하고 좀 특이하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도대체 쌤 어떻게 구해진 겁니까? 완전 헷갈리는데. 얘는 이런 경우예요. 요 배열을 잡았잖아요. 이 구간에 있는 모든 각 요소들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알죠? 이렇게 각각 셀에 가서
배열을 잡았던 범위에 있는 데이터 각 요소들이 여기 가서 내 거 몇 개 있는지 찾는 겁니다. 60부터 69까지 점수가 이 배열이 탁 같으면은 야 60부터 69 점수 다 나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두 개가 있다 이거죠. 등장하는 이 점수가 야는 몇 개 있다? 70부터 79까지는 4개의 점수가 있다. 요 안에.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한 방에 쫙 들어가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자동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요. 밑으로. 여러분들 요거 한 개 갖고 땡기면 야가 바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밑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배열이라고 배열이 범위가 셀 내려갈 때마다 바뀌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자동 채우기 밑으로는 하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구하는 요 식인데 요거 요 식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숫자로 표시를 하긴 하는데 뒤에 명자를 붙여라. 그런 거죠. 그래서 텍스트 함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범위를 잡고 요게 수식 입력줄 있죠. 잠시 편집하러 가볼까 여러분들 야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frequency라는 F 앞에 텍스트 함수 들어갑니다 이제. text 텍스트 발로를. 그럼 아까 빈도 숫자가 나왔잖아 숫자 뒤에 명자 붙여라 형식은 콤마 찍고 0명. 제가 조금 전에 숫자는 다 0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쌍따옴표 치고 0명입니다. 쌍따옴표 안에 입력하셔. 또 추가되는 것은 텍스트가 프리퀀시 앞에 들어가 갈로 열리고 콤마 찍고 쌍따옴표 안에 0명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명자가 들어가죠. 여기 정답. 좀 쉽게 나온 편입니다. 다른 문제, 다른 기출에 비해서.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간 이유가요. 형식, 명자 붙이기. 우리는 이 함수가 등장하면 중요한 것은 부활 범위를 먼저 잡고 수식을 줬습니다. 교양은 행방향 밑으로 자동차 형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고요. 열방향 오른쪽 당기는 문제는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좀 이따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2번 문제고요. 자, 출제형 여러분들 4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동할 겁니다. 요 옆으로 배열수식 4로 하시고요. 자, 문제 파악을 또 해드릴게요. 1번 문제입니다. 학과 코드 표현했습니다. 학과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식을 참조했죠. 그리고 학과 코드 별 조건 1입니다.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 조건입니다. 학생들의 상식 평균을 구하라. 상식 범위가 계산 범위죠. 평균을 구할 계산 범위. 어디서 구한다? M7부터 R7. 가볼까요? 요거네. 야는 요거 상식 평균 노란색. 색깔 요거 다르게 해드릴까요? 밑에 거 같이 구하는 거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파란색은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 얘가 조건으로 쓸 셀 주소라고 보면 돼요. 학과 코드를 말하거든요. 야, 여기 우리 수식 넣을 때. 그러면 학과 코드는 여러분들 보시면 뭐 따로 추출하는 거 있느냐? 음, 없네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그럼 참조 범위, 얘를 잡아줘 조건 이래서 쓸 참조 범위. 고정입니다. 학과 코드는 해결됐고요. 선생님, 그 상식의 점수는 요거 잡고 뒤에 뭐 넣어줘야 됩니까? 주소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직접 입력하는 거거든요. 이상 기호 넣고 90이라고 직접 쳐야 돼요. 이때
값을 쳐야 됩니다. 찍을 주소가 없기 때문에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상식의 범위가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첫 번째 살펴 해당 학과 학생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업성으로 표시하시오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 101, 102, 103, 104, 105 쭉 돼 있는데요. 106까지. 근데 데이터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옆에 가서 학과 코드를 쭉 보니까 없는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죠. 자, 가볼까요? 101, 102, 103, 104, 105, 106까지 있는데 데이터 보니까 숫자 보니까 음, 없는 데이터 있겠죠, 분명히. 해당 학생이 없는 경우. 자, 여러분들 학과 코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이 오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은 없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일반 함수가 나오네. if 라 함수는요, 일반 함수고요.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 포함이 됩니다. if 라 함수의 공식은 수식 콤마 값이거든요. 이건 이급 함수예요. 수식의 오류 발생 시 지정한 값으로 표시하는 거죠. 뭐 수식 자리는 배열 수식이더라고. 여기 오류가 생긴다면 입력된 요 값으로 표시하겠다 이거. 이때 해당 없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요것만 잘 넣어주면 되죠. 야는 해당 없음이라고 치면 되니까. 그럼 학과 코드별이 조건 1이고 상식 점수 90 이상이 조건이죠. 계산 범위는 30분. 그럼 에버리지.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콤마 계산 범위죠. 자, 조건 1과 조건 2는 동시마저니까 곱하기고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 함수 안에 넣어보면 최종식은 식은 할경이 안 놓고요. if 해라. 발로 열고 배열수식 남이 넣을 겁니다. 이게. 여기 나왔던 평균의 오류가 뜬다면 해당 없음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이제 잘 넣어주면 되겠죠. 말로써 한번 넣어보면 if, average,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학과 코드 범위에서 고정입니다. 이꼴 위쪽 셀 주소. 위쪽 셀 찍을 때 이거 이거 찍어요. 근데 야는 또 오른쪽으로만 자동 채우기 할 거 아닙니까? 밑으로 안 당길 거 아닙니까? 야는 상대 참조로 가도 되고 행만 고정된 주소 혼합으로서도 관계없어요. 굳이 F 쌓기 두 번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거고요. 곱하기 상식 범위 잡고 고정입니다. 이상 90 이상. 조건이 가로 끝난 겁니다. 콤마 계산 범위죠? 야도 고정. 갈로도. 그 다음에 오류가 뜬다면 해당 없어. 야가 if error와 연결되는 값 부분이다. 여기 우리가 대입할 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7셀에 가서 늘하시고요. 자, if error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 자리에 배열 수식 들어갑니다. average A9에 맞춰 나오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이 두 개죠. 자, 학과 코드를 또 먼저 하면 야, 학과 코드 다 잡고요. F4키 한번 고정 이꼴 위쪽 101 주소 찍고요. 혼합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조건이 이렇게 끝났고요. 곱하기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기로 했죠. 자, 조건이는 상식 범위 잡고 90 이상 고정하시고 난 뒤에 이상 겨워놓고 90 이상 100일이면서 학과 코드가 90 이상인 점수에 대한 뭘 찾아서 평균을 구할 거냐면 계산 범위가 콤마 여러분들 상식 범위죠. 상식 점수 범위죠. 상식 다시 더 잡아줍니다. 야 고정입니다. 자 그러면
갈로 본다. 요까지는 여러분들 뭐가 끝났냐면 배열 수식 if, 에라, 갈로 열고 인수의 배열 수식 넣잖아요. 요게 오류가 발생한다면 콤마 해당 없음이 답이죠. if, 에라에서 해당 없음을 쌍따옴표 넣어줍니다. 해당 없음 쌍따옴표로 갈로나 컨트롤 자 옆으로 당겨볼까요? 105는 해당이 없다고 에라가 떴다는 소리인데 105는 볼까요? 검토해볼까요? 105인데 왜 에라 뜬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 105만 필터 기능을 좀 써서 105 데이터만 추출. 105. 105이면 90 이상인 데이터 있느냐? 90 이상, 있네요. 아, 상시 50 이상이죠? 아쉽게도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해당 없어. 에라. 그죠? 어. 그것 때문에 나오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없으니까 계산할 범위가 한 개도 없으니까 에러가 뜨는 거죠. 이것 때문에 105를 받더라는 90 이상이 점수가 한 개도 없네. 딴 거는 있는 거 아닙니까? 볼까요? 101 보여드릴까요? 101은 90 이상 보이네요. 102 이거 검토해 드릴게요. 궁금하잖아. 공부할 때는 궁금증이 많아야 돼. 있네요. 90. 102도 있고 103도 볼까요? 우연히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또 있네. 90도 있고 100도 있고 104. 이왕 한 김에 다 보고 있어요. 104도 있고 105는 받고 106 볼까요? 106도 있죠. 105. 그래서 105 부분에 에러가 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식은 요겁니다. 똑같이 확인해 봅시다. 안 되면 확인해서 다시 하면 되겠죠. 이번 문제는 조금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막 바로 외우면 제일 좋은데 막 공식을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과 코드 별 조건이고요.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구할 건데요. 이름을 찾을 거예요. 가장 높은 영어 점수의 가장 높은 값을 찾아서 그 가장 큰 값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이름을. 근데 이 공식이 인덱스, 매치, 맥스를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일단 일반 함수를 좀 설명드릴게요. 인덱스 함수는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열번호입니다. 범위에서 행과 열의 교차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 잡을 때는 부활값이 있는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어떤 데이터가 있다. 가가 있어. 가를 추출하고 있어요. 인덱스 가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늘해서 인덱스를 했어요. 갈로를. 그러면 요 범위에서 가는 어디 있느냐? 1행, 2행, 3행이 있죠? 3행, 몇 열? 1열, 2열. 3, 콤마에 하면 교차값인 가가 나오더라 이거죠. 인덱스를 쓴다. 공식 이해 문제입니다. 이렇게 쓰리는 않지만 가가 나옵니다. 교차값 구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할 범위 잡을 때 잡을 필요는 없죠. 다 잡을 수 있지만 부활값이 있는 그 열만 요 부분에 잡아줘야 돼요. 이거 다 잡을 필요 없고. 부활값이 있는 가가 있는 한 열만 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1열입니다. 고정값. 행본에 따라서 도착값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쓸 거거든요. 넥사이. 부활 범위만 잡. 행본어는 여러분들 것은 매치가 담당합니다. 매치 점을 드릴 거고 요것은 이제 3이죠. 근데 무조건 1입니다. 한 열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1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생략해도 일론식합니다. x는. 그래서 답안지에 1을 안 넣는 답안지도 있어요. 이유를 좀 적어주면 좋은데, 그죠? 처음에 답안보 하시는 분들은 에이, 선 공식이 여기까지밖에 안 끝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넣어줘야 돼. 열 번호까지. 근데 1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답안지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넣어줍니다. 설명할 때. 왜? 우리 오시는 수험생분들은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공식이 그죠? 없는 줄 알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매치 함수는 일반 함수할 때 나오지만 검사값, 검사 범위 옵션입니다. 나는 검사 범위에서 이 검사값이 어디 있는지 상대 위치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검사 범위 방향에 따라서 행 위치가 될 수 있고 열 위치가 될 수 있어요. 행 방향자 오면 행의 위치가 오고요. 열 방향자 오면 열의 위치죠. 행은 아래, 열은 오른쪽. 옵션 다 0을 넣으면 됩니다. 배수식에서. 왜? 정확한 값을 찾거든요. 이 검사 값을 정확히 찾습니다. 입력된 값 중에서. 검사 범위 안에 요 값이 있거든요. 그 값을 찾는 겁니다. 없을 때는 유사값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 함수 문제에서는 이게 들어가요. 1이냐 맞습니다. 사이값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범위 안에 입력된 값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이 있는 값, 이 유사값, 근사값이라고. 그때 숫자 데이터 매당 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름일 때는 1, 내림일 때는 마이너스. 왜? 평균 같은 경우는 60, 70, 80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여기 어떤 A등, 요 뭐 C, D, C, B, A란다. 평균이 딱 60, 70, 80, 90만 딱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66도 나올 수 있고, 요 사이 있는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요 범위 잡을 때 요 숫자 정렬이 오름이면 1이 들어가요. 내림이면 마이너스. 그건 일반 함수 문제고, 우리 별수지에서 다 0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100, 똑같이 100, 200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두 개 잡고 있어요. 두 개 잡고 자동차겠습니다. 그럼 요 수단은 정확히 요것을 검사 범위로 잠시 설명드리면요. 노란색. 여러분들 딱 100을 찾겠다. 딱 정확히 입력된 값 아닙니까? 그럴 때는 0을 넣어주면 돼. 정확히 입력된 값을 찾기 때문에. 매치. 그러면 100은 엄마 검사값이죠. 이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좀 싫죠. 확실하게. 가려질 때 요렇게 한번 찾기 모르겠지. 100을 찾고. 그러면은 매치. 100은 엄마 이 검사 범위에서 어딨냐. 요 행방용을 잡았잖아 밑으로.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아니 있습니까? 1이 나오겠죠. 옵션 값은 정확히 입력된 값을 기다리는데요. 1차 하니까 1이 되죠. 모야가 여러분들 300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이 값이 150을 치면 에러가 뜨겠죠? 왜? 150은 요게 입력된 값 중에서 있습니까?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이 오름차순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일반 함수 문제예요. 그런 게 문제가 나온다면 오름차순 아닙니까? 작은 수부터 큰 수순이잖아요. 그럴 때는 옵션 값을 1을 넣어줘야지 찾아요. 여기. 이건 100부터 어디까지 인식한다? 199. 그러니까 1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맥스는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 세 함수가 결합되면 대수에 있었을 건데, 요겁니다. 이 인덱스 매치 맥스. 인덱스 매치 맥스를 사용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공식이죠. 그러면 요 자리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매치가 왜 일단 여기 들어갔냐면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면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열번호거든. 이는. 그럼 이건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적 야는 이거 검사값인데요. 최대값을 구할 건데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이 검사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치가 그 숫자가 딱 나오겠죠. 최대값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최대값이 검사값이고 두 번째 야는 이 조건 1부터 계산 범위까지만 복사해서 넣어주면 돼. 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에서 요 최대값 어디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0은 제가 왜 0을 넣는댔어요? 정확히 입력된 1차원 값을 찾기 위해서 무조건 0이 들어갑니다. 배워주시거든요. 유사값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평균이 아니잖아. 맥스잖아. 맥스는 사이값 나올 리가 없잖아요. 평균은 나올까? 평균 문제는 안 나와요. 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0을 넣는 거고요. 갈로다. 여기까지가 매치 끝났어요. 이것은 최대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에 대한 행의 위치. 그 다음에 무조건 일렬이죠. 그것을 이런 경우입니다. 조건 경우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 좀 뭐해서 제가 다른 때는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간단할게. 항목이 그때도 늘 대리점을 했지만 A, B, C, D 이렇게 랜덤으로 제가 랜덤으로 칠게요. 이렇게 안 하고 150, 300 이것은 뭐 90, 이것은 뭐 판매 대수라. 그러면 판매 대수가 제 제품을 좀 생각했습니다. 판매 대수가 가장 큰 값에 대한 대리점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요것도 하긴 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어. 원래대로 땡기죠. 그렇게 말하면 요게 제가 제품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건조기 세탁기 TV 한 걸로 할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냉장고 온풍기 맞지 않나요? 그러면 대리점이 A 대리점인 중에서 판매 대수가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명을 무엇이오? 그러면 여기 보면 부활 범위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될 거 없죠. 잡아도 되죠. 잡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잡는다면 열 번호는 2조 1열 1인가. 얘랑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부활 범위, 부활값이 뭐냐면 그 다음에 어 요까지가 여러분들 식에서 부활 범위 그 말이에요. 근데 매치 왜 들어가는지 이거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 최대값의 판매 대수가 가장 큰 값 우리가 임의로 야가 가장 크니까 A 대리점이니까 야가 크잖아요. 그럼 1이라고 딱 상수값을 넣을 수 없어요. 행번호 1 이런 식으로. 다음 달 되면 야가 여러분들 만약에 500대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1로 넣으면 이거만 나올 거잖아. 야가 바뀌더라도. 그죠? 변해야 돼. 이 값은 바뀝니다. 고정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는 변동되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매치가 최대값을
위치값을 보여주죠. 그럼 매치로 잠시 보여드리면, 매치만 보여드리면, 조건 없이 한번 넣어볼게요. 매치. MATC. 매치는 검사값, 탁 찍는 건 아니고, 맥스를 쓰고, 최대값, 조건 없이 한번. 최대값을 구할 때. 그러면 300이 나오겠죠? 도서, 콤마, 검사범위 똑같죠? 옵션 값은 0이죠. 일치한 값을 알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4가 나오죠. 왜? 야가 제일 크니까. 야가 350대면 5가 나오죠. 바뀌죠? 그냥 바뀐 나중이에요. 매책을 담당한다. 근데 조건이 개입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A 대리점 중에서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만 인식해서 이거와 이것이 맥스했을 범위입니다. 그럼 100이겠죠? 딴 건 A 대리점 아니니까 100이 최대값. 이 최대값은 검사범위 이 두 개만 인식시키는 거야. 검사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범위.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있네요. 마야가 만약에 200대면 쌤 두 번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순수를 인식하면 1, 2, 3, 4, 5에 있는 겁니다. 2가 아니고 5가 되는 거야. 자, 그것 때문에 야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 배열수식 여기 들어가는 거죠. 조건이 기입되어 있다. if가 없으면 곱하기 3범위죠. 그죠? 여기까지 최대값 나오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범위. 곱하기 동시 만족이거 야 빼면 안 됩니다.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옵션 값은 0이죠. 갈로다. 행번호 나오죠. 조건을 만족하는 뭐의 위치? 행의 위치. 최대값의 행의 위치. 열 번호는 왜 1입니까? 월 범위 한 10밖에 안 잡았거든요. 1이죠. 생략도 가능하다 했어. 또 여러분 시험에서 부활 범위 알았고 조건,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면 끝이에요. 야는 여러분, 야를 조건 가로부터 계산 범위까지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니까 야는 옵션 갈로 닫아줘야죠. 거의 구할 범위 이런 범위 아닙니까? 그죠? 문제에서. 여러분들 배열 수식에 요게 들어갈 요 부분에 조건 이런 학과 코드별 뭐의 최대값? 영어 점수. 맥스 그랬어. 그럼 배열 수식 쓰면 영어 점수 최대값이니까 맥스 if가 없으면 갈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고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번. 야가 여기 들어간 거죠, 여기. 그럼 조건 이런 요거 넣어주면 되고 계산 범위는 요 자리에는 영어 점수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학과별로 영어 점수가 가장 큰 값이 구해질 거아닙니까? 그죠? 그 값을 뭘로 쓴다? 바로 검사값으로 쓰는 거죠. 이 검사값은 최대값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에서 어딨냐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 나중에 계산 범위 밑을 잡을 거 아닙니까? 요것도 그죠? 행방량 행위치죠. 그래서 넣어줍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콤마 0 갈로 닫고 콤마 1. 왜? 무조건 1이니까. 한 10밖에 안 잡았어. 이게 프린터물 공식집에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야가 이렇게 되는 이놈. 그다음에 매치 써가지고 맥스 요것도 별수식 들어가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학과 코드 범위 참조 범위 저 이꼴 위쪽 셀주스 곱하기 영어 점수 계산 범위죠. 두 번 열고 if 없으면 두 번 열고 야가 검사값 매치해서 검사값 검사 범위는 조건 1부터 계산 범위까지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콤마 0을 넣는 이유는 정확히 일치한 값을 찾기 위해서 매치의 옵션 값 0 갈로 닫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행번호 끝, 열번호 1이죠. 요거 시우를 대입할 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헷갈리지만 여러분들 이 공식만 잘 외워놓으시면 이거보다 쉬운 배울 수식이 없다. 그럼 이거 문제를 왜 제가 시간을 또 약간 끌어가면서 했느냐? 잘 나오니까.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할 거냐 요거하고 쉬었다 할게요. M8부터 M8 여기. 자, 넣어보겠습니다. 는 천천히 잘 따라하세요. 인덱스. 뭘 구하는 거예요? 이름 구하는 이름. 이름 범위가 구할 범위죠. 이름 범위 윤보라부터 다 잡습니다. 당연히 고정입니다. 떨어질게. 고정. 콤마 구할 범위. 일단 매치 들어갑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에 대한 행위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갈로 열고. 자, 검사값은 요 자리에 배열수식이 들어가죠.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맥스. if가 없는 겁니다. 갈로 조건 열고. 조건 넣겠습니다. 학과 코드 별이니까 이것도 쓸 건데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표일에서 학과 코드 범위 잡아주면 되죠. 야는 고정입니다. 자, 이제 배열 수식하고 있어요. 맥스 배열 수식 이퀄 여러분들 위에 주소 100일. 야는 혼합으로 갈 필요는 없죠. 갈로다 조건이 끝났습니다. 요거 약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콤마가 아니고 곱하기인데요. 이번에. 왜? if가 없으니까 곱하기 계산 범위죠. 그러면 곱하기 계산 범위는 여러분들 영어 점수 범위 알겠습니까? 영어 점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영어 점수. 야도 고정입니다. 자, 그리고 갈로는 한 번만 더. 배열 수식 끝났습니다. 맥스 배열 수식. 야가 최대값이 나오겠죠. 매치했으면 검사값이 끝낸 거죠. 엄마. 검사 범위 들어갈 자리입니다. 조건 녹색 가로부터 열리는 가로입니다. 맥스 두 번째 가로. 계산 범위 녹색 범위 잡았던 까지. 뒤에 가로 양 복사하면 안 돼요. 그 매치가 다 깨버립니다. 옵션 값 넣고 닫아야 돼요. 복사. 컨트롤 C. 폰마에 갖다 붙이. 컨트롤 V.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옵션 값 0. 갈로 닫고 매치 끝났습니다. 콤마 1. 열 번호 무조건 1.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윤보라가 옆으로 당겼다가 뭐 윤보라, 유재우, 김준성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요거 한 3, 4번 하세요. 이렇게 계속 딱 세 가지만 여기서 우리는 문제에서 부활 범위 그 다음에 조건 1, 계산 범위 세 가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 문제에서 파악할 부분은 딱 세 가지. 여기 요거죠. 그 공식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딱 외워놓으면 이거 딱딱 넣어 뜯겨 놓으면 그러면 쉽습니다. 근데 공식 아니야지 좀 어렵죠. 이것만 제가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왜 이런지 이하고 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계열 수식을 사용한 이유는 조건이 개입돼 있다 보니까 맥스 그냥 맥스 최대값이 아니고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이때 계열 수식이 매치 안에 들어가는 구조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라면 라운드 함수 출제 유형 5번 1번 문제입니다. 이 라운드 함수 일반 함수에 들어가는 건데 2급에서는 인기가 좋은 함수예요. 라운드 함수는 셀 주소가 K입니다. 이 셀 주소는 결과값을 출력했을 때 결과값으로 반올림을 시키는 함수거든요. 그럼 주소를 찍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는 이 실전 문제에서는 이 자리에 수식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배열 수식이죠. 2급에서는 함수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왔던 결과에서 K는 자릿수거든요. 자릿수 값이에요. K 값이 참 중요한 K 값이 0일 때는 정수 표시.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 정수 표시가 들어가면 바로 뒷자리만 검사거든요. 첫째 자리. 그럼 45, 이건 검사하지도 않아요. 딱 첫째 자리, 바로 뒷자리, 요거 검사하죠.
반올림 안 되잖아. 5 이상 되면 올려주는 게 반올림이거든. 그냥 23 점수로. 얘는 5는 반올림이 되니까 얘는 4로 바뀌는 거죠. 이 반올림. 그리고 K값 양수일 때는 소점 자릿수거든요. 표시, 똑같이 표시입니다. 표시는 바로 뒷자리 숫자만 검사하는 데 있어요. 이 두 개 다. 이거 똑같이 적어드릴까요? 헷갈릴까 봐. 표시는 의미 그렇습니다. 점수는 바로 뒷자리라는 것은 소점 무조건 첫 자리죠. 점수 같은 경우. 소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23.125 양수가 들어가면 양수 아닙니까? 숫자가 야가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둘째 자리를 검사하는 거죠. 반올림이 안 되는 거죠. 23.1. 여는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2가 이 함수. 그리고 마지막 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수. 음수는 양의 정수 자릿수, 양수죠. 양 시작입니다. 시작은 뭐냐? 해당 자릿수부터 반올림 여부를 검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1단위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음수. 그러면 1단위에서 반올림을 시작하라. 그 말이거든요. 검사 시작해라. 바로 이단위로 표시됩니다. 계속 증가됩니다. 마이너스는 10단위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를 시작하더라. 그 윗단위 표시하고요.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K값이 음수예요. 그럼 소수는 다 버립니다. 점 1은. 그러면 10단위 아닙니까? 55는 반올림이 되네요. 그래서 앞 4를 5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1, 2, 5, 0, 0. 이 두 자리 0으로 다 바뀝니다. 456이 500, 500 단위로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요. 여는 반올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는 올리지는 못하고 이 두 자리는 0으로 바뀝니다. 436이 400. 이 함수. 그럼 우리는 배열 수식에서는 어디 들어간다 했어요? 요 자리에 배열 수식. 이 공식 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제가요, 여러분들, 여기 주소, 여기는 이 주소 안에는 여러분들 상수값이 입력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주소라는 것은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주소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놓은 거지. 어, 주소, 상수값만 입력했던 주소를 찍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서 이제 별 수식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구분 코드 별 조건 1 문제에서 우리 표현에서 구분 코드 총점 결석 실수를 이용할 거거든요. 총점의 평균이니까 총점 범위가 계산 범위. 근데 요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계산 범위가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뽑은 거죠. 책에서. 다 책 내용이 기출 문제. 그러면 총점 평균도 구하고 결석 실수 평균도 같이 구하라. 여러분 옆에도 계산 범위가 또 있죠. 우리 때까지 계산 범위 잡을 때 고정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패턴인데 기출에 이라면 꼭 붙어 있어요. 원문표 가면 붙어 있죠.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야를 계산 범위로 참여 구할 때 잡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항상 고정했지만요. 야는 열만 잠시 풀어주면 행만 고정시키면 오른쪽 밑에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했을 경우 야가 이동되거든요. 왜? 네 고정 풀어줄게. 그 대신 밑으로 움직이지 마. 행은 고정시켜. 그러면 여러분 요 소리는 땡길 거 아닙니까? 야도 구하기 위해서. 땡기면 이 범위로 바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 이 범위가 밑으로 행은 요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 잡을 때 행만 고정시키면 얘는 땡길 때 얘는 변화가 없어요. 행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도 계산 범위 구하는 값이 있으면 행만 고정시키는 구조가 다 시험해요. 그 대신 이하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땡기는 바람에 족보를 쓸 이 주소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일 거잖아요. 야, 땡기는 바람에.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에서는 왼쪽 셀 주소를 조건으로 찍을 거 아닙니까? 주소로. 야는 혼합 참조. 열만 고정.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종점 범위 잡을 때 혼합 참조 행만 고정해라 이거죠. 왜? 옆에 결속 시수 평균도 같이 구하고 있어.
행만 고정시키면 편하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할래요. 따로따로 할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의 식을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한 번에 구할 때는 야를 행만 고정된 주소 해놓고 땡기면 야도 구할 수 있고, 그 대신 야는 열만 고정된 혼합 주소를 지정해 줘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if가 들어가는 경우죠. 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콤마 계산범위죠. 이게 공식. 평균을 구할 때 쓰는 우리 식. 에버리지, 괄호 두 번 열고 if 다음에 구분 범위, 참조 범위죠. 그냥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꼴 왼쪽 실수라는 열망이죠. 콤마, if가 있으면 공식입니다. 콤마 계산 범위예요. 총점, 평균 구할 총점 범위가 계산 범위. 야는 혼합 참조 행망이죠. 예, 옆에 값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만 주소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거 잘 못하면 답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공식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주소 형식 변화예요. 아시겠죠? 얘를 잘 해요. 자, 그러면 야가 어디 들어갈 거냐면요. 라운드에서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럼 최종식 보여드리면 내려와서 이게 최종식이죠. 라운드하고 에버리지 배열수식이 들어가죠. 요게 쭉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K값은 양수. 왜? 소수점 자리수니까. 양수. 1이죠. 첫째 자리니까 1을 넣어줘. 여기 우리가 대입할 식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26셀에 가서는 라운드가 스타트입니다.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라운드 안에서 셀 주소 자리에 R로 만쳐도 나오죠. 요게 배열 수식 평균을 구한 값으로 안 올리면 에버리지 들어갑니다. AV만 쳐도 나오죠. 에버리지. 갈로 1, 2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부분 코드 별. 부분 코드 야를 찾기 위해서 표 1을 참조했죠. 부분 코드 다 잡아주면 되고요. 고정. 항상 조건에 쓸 참조 보면 늘 고정입니다. 이꼴 왼쪽 셀 주소 야를 쳐줄 거예요. 그 야는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야는 열만 고정 F4키 3번 3누수 하나 둘셋 갈로 닫고 조건 일을 끝냈습니다. 항상 쓰던 거죠. 요 순서는. 그 다음 if가 있으면 콤마에서 한 범위죠. 총점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총점 범위를 잡아줍니다. 근데 옆에 값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 절대 참조하지 마시고 F4키 2번을 눌려서 행만 보죠. G$3에서 G$22 갈로 닫고 두 번을 닫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 안 끝났습니다. 이 나왔던 평균값에서 소수점 첫째 자니까 콤마 K값은 양수 1. 왜 양수입니까? 소수점 자릿수. 발로 닫고 핸드 치면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밑으로 놓으면 결과가 여기 나오면 잘 된 것이죠. 식으로는 요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그래서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프리퀀시 한 개 더 나옵니다. 요번에는 요번에는 여러분들 아까 좀 틀린 게 뭐냐면 1차에 대한 요 구간별 개수를 빈도수를 구할 건데 숫자를 안 구하고 동글뱅이로 표시할 거예요. 그럼 이 동글뱅이 어떻게 표시하느냐? 리피트 함수, 리피트 함수.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야는 반복 표시 문자 콤마 개수입니다. 반복 표시 문자를 요 숫자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자리에 별수이 들어갈 수밖에 별 함수. 이 자리밖에 없죠. 요 자리 못 들어가죠. 그냥 동글뱅이 특수 문자 넣어야 됩니다. 그죠?
이 자리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들어갈 자리. 빈도수를 개수로 걸어. 이 나왔던 빈도수만큼 숫자만큼 열을 표시하겠다. 이 repeat, repeat, 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특수 문자는 미음 한자키 눌려서 동글뱅이 문자를 넣어주면 돼요. 요 자리. 그러면 요거만 프리퀀시만 알고 있는데 배열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rept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구할 범위를 먼저 잡고 다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구할 범위 잡을 때 없으면 이다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1차, 2차 다 틀리죠? 1차 구할 범위를 잡고 요때 여러분들 요건 땡겨야 되거든요. 2차도 구하고 3차도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이 범위가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1차 이 범위는 고정이 아니죠. 맞잖아요. 고정시키면 안 움직일 거잖아. 가면. 막았어. 그러면 쌤 절대 참조해도 되고 궁금한 게 열 방향으로만 땡길 거니까 열만 고정해도 됩니까? 되는 거죠. 아직 답안지는 뭘 체크한다? 행이 고정이 열만 고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열은 풀어주고 행만 고정시키면 되는 겁니까? 맞죠? 열은 풀려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땡기기 때문에. 열이 고정되어 있으면 빵점. 맞잖아요. 못 움직일 거예요. 행은 고정돼 있든 안 돼 있든 채점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대 참조가 되고 열만 고정을 안 시키고 행만 고정시켜도 된다는 소리죠. F4기 두 번의 관계. 뭐 우리는 고정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상대 참조 쓸 거고요. 그냥 고정이지 절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리피트 갈로 열고 특수 문자 미음 한자기면서 놓고 다음 앞에 놓고 콤마 프리퀀시 표일에서 1차 범위 배열일이거든요. 야는 상대 참조가 돼요. 혼합이나 표사의 점수 범위는 고정. 야도 혼합을 가도 되긴 되죠. 야는 여러분들 밑으로는 땡길 수는 없으니까 옆으로만 땡기니까 야는 열만 고정된 혼합 참조수도 관계없습니다. 절대 하겠습니다. 그럼 구할 범위 잡고 B32부터 어디까지? B36는 뭔가요? REPT 리피트가 좀 발로 쌍따 붙이고 니어 만찾기 눌려서 독소 문자 넣겠습니다. 동글뱅이 쌍따 보시고요. 콤마 개수 자리에 프리퀀시 FR만 쳐도 나옵니다. 더블 클릭. 배열일은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올라가서 1차 범위. 그냥 그대로 혼합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서 돼. 콤마. 근데 보관 범위, 요 범위는 여러분들 열만 고정하든지 다 고정하든 F4 참는 나잖아요. 갈로다. 마지막 가로는 RPT 가로입니다. 가로 두 번 닫기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쫙 나왔네요. 옆으로 당겨줘. 야도 구하고, 야 거의 자동차 기업가요? 오, 여기 정답이죠. 야는 부할 범위를 잡고 식을 넣는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함수가 나오면 그래요. 부할 범위를 잡고 식을 넣는다.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요. 이 배열일 잡을 때 상대 참조도 되고 여러분들 열만 고정된 행만 고정된 수 하도 되고 배열이는 절대로 하도 되고 열만 고정도 되죠. 이 두 가지 다 정답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만은 또 어디서 기출문제 다운받았더만은 그죠? 이렇게 식이 돼 있는데 쌤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딴 데 이렇게 돼 있던데요. 똑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 시열이 즉 열이 고정이 안 돼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지 행이 고정돼 있든 안 돼 있든 관계없다는 소리죠. 배열이 됐습니다. 또 답안지에서 여러분 채점기에서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는 여러분들 열이 고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행이 고정되든
안 되든 관계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수식으로 주소 형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해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엑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